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30일)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제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광주 지역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지역에서 생산된 공동 브랜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의붓딸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친엄마도 가담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가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광주 전남에서는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는 전국적으로 28석이 감소합니다. 이럴 경우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에선 각각 2곳씩 모두 4개의 선거구가 없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광주에선 서구 가벌과 동남 가벌이 각각 하나로 통합되고 전남에선 여수 가벌이 우선 통합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전망입니다. 특히 2-3개 시군이 하나로 묶여있는 전남의 경우 복합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좁아진 판 위에서의 치열한 생존 싸움이 예상됩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혁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오승용 킹핀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에는 찬성했지만 실제 표결 과정에서도 그 찬성 의견을 고수할 의원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개혁안의 취지까지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율을 높인 연동형 제도에 한껏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 등 여러 변수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은 1년 남은 총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공동 브랜드로 뭉친 제조업체들이 지역 건설회사와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주방에서 곧바로 분쇄해 배출하는 설비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데다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아파트 현관문과 주차장 등에 설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방범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판로 개척에 있어서 지역 기업이라는 한계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루션화된 보안 제품이 시스템 이제 대표 나와서 좀 명홍철씨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지역 건설사나 저희 제품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20개 기업 30여 개 제품을 하나의 상표로 묶어 평화의 도시라는 공동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이들 기업과 지역 건설자들이 협약식을 맺고 아파트 빌트인 품목으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체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고 건설사는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주가 보증하는 최전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테크노파크 그래서 기업 광주 지원 시민들이 단장입니다. 우선적으로 보급을 확산해 주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30여 개 건설 회사들은 곧바로 현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광주 공동 브랜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의붓 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보복 살해한 사건은 캐면 캘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딸이 살해되는 현장에 친엄마가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대응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광주에 사는 31살 김모 씨는 12살 의붓 딸이 자신을 강간미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딸이 있는 목포로 향했습니다.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낸 건 39살 친엄마 유모 씨. 김 씨는 의붓 딸을 차 뒷자리에 태운 채 한적한 농로로 갔고
이어 뒷자리로 이동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딸아이를 살해할 당시 친모인 유 씨도 함께 차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 유 씨는 김 씨가 범행하는 동안 차 운전석에 앉아 김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13개월짜리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남편 김 씨가 의붓딸의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하고 돌아오자 고생했다며 다독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권관계 인정하세요. 경찰서로 달려온 친할머니는 김 씨 부부가 손녀를 데리고 있는 동안 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고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무속인인 엄마 유 씨가 무당 교육을 한다며 딸을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들 패고 사망한 여학생의 밖에다 친할머니입니다. 내보놓고 문을 잠가보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딸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듣고 목포경찰서에 진정을 낸 건 지난 9일. 하지만 목포서는 이 사건을 거주지 관할인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보냈고 담당 수사부서는 2주일이 흐른 뒤에야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진정 내용이 의붓 아버지 김 씨에게 전해졌고 이는 결국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사실 경찰의 말입니다. 보안 수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져야 할 의붓딸의 진정 내용을 가해자인 김 씨가 어떻게 알고 보복하게 됐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 신도로 활동한 점과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점을 토대로 이들의 신념을 진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이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사업체 520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가장 많았고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4월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5로 전달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공략에 나선 광주은행이 관련 영업 실적을 해마다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영업본부의 당기 순이익이 2016년엔 178억 원, 2017년에는 477억 원, 지난해에는 649억 원으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영업본부가 차지하는 당기 순이익 비중은 재작년에 20%를 밑돌았지만 지난해에는 42.3%까지 치솟았습니다. 광주은행은 수도권 영업실적 상승을 토대로 호남권 영업실적도 함께 상승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로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 대기 정체와 미세먼지로 하루 종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당부했습니다.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27일에는 한반도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남을 가졌었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는 마음이 유독 허탈했을 분들이라면 개성공단을 철수한 기업인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3년 넘게 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로 줄곧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그 어려움의 정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김서진 상무 오늘 연결합니다.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던 지리산 천은사 입장료가 30여 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천은사는 1987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 왔는데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통행료는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은 탐방객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말아달라는 민원과 소송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천은사가 입장료를 폐지하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요. 다른 사찰에도 이런 변화가 올지 국립공원을 위한 시민 모임 윤주옥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형 간염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3배가 넘게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집계된 전국 A형 간염 확진자만 3,5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봄 날씨가 지금 이렇게 풀린 봄 날씨가 A형 간염을 급속도로 번지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음식을 비롯해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쉽게 전염되는 또 질환이 이 A형 간염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A형 간염에 대한 정보 오늘 듣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조지연 교수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봉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MVG그룹.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5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쾌적한 날씨에 바깥 활동이 많은 달인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21도까지 올라 따뜻하겠고 오후엔 구름도 거쳐 맑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질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종일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피부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봉선 1호 3익 아파트 1차에서 동아여고 입구 방향 중간 지점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화물터미널에서 문화 사거리로 정체 중이고 이어지는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까지 서행 중입니다. 상무대로 운천저수지에서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로 차량 늘어나고 있고 이어지는 운천역에서 쌍촌역까지 속도 느립니다. 5월의 아침 안전하고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4월 27일 이 판문점 선언 1주년이 유달리 착잡하게 다가왔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자산이 북측에 묶여있는 개성공단 기업주들인데요. 판문점 선언 때 부풀었던 희망은 현재 사라지고 지난 1년간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김서진 상무 연결해서 현재 느낌, 상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이 남과 북에 있어서 이 개성공단이 가진 의미는 참 크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너무 크죠. 한때는 가동할 때는 평화를 만드는 공단, 또는 뭐 미리 맛보는 통일공간, 한국경제 성장 동력, 실험실, 평화번영의 R&D, 뭐 이런 또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산실 이런 의미들이 쭉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국민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공단이 폐쇄되고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또 북한 비핵화의 촉진자 역할을 한다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폐쇄가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 지금 폐쇄가 된 건가요? 얼마나 됐죠? 폐쇄된 지는? 2016년 2월 11일 날 폐쇄가 됐고요. 네. 지금 만 3년 하고 이번 이제 오늘 5월 달인데 3개월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폐쇄됐던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폐쇄됐던 이유는 사실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그 이후에 이제 대북제재가 또 됐잖아요. 네네. 네, 그때는 우리 정부의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자해적인 이유로 폐쇄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거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이 대북 봉쇄 쪽으로 쭉 전환을 하면서 네. 국제사회에 제재를 국제사회에 이제 요구를 하려면 네. 한국부터 남한부터 선제적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네.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희생양으로 삼았죠.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에 동참해라. 네. 이런 뜻으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해적인 표현을 했죠. 박근혜 정부의 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 특히 또 외교 어떤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또 폐쇄가 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네. 그때 이후 지금 3년 동안 뭐 자산도 묶여 있고 굉장히 지금 경영들이 힘드시다면서요. 어떤 상황이십니까? 지금 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뭐 개성공단의 생산 비중이 다양하거든요. 네. 한 10% 이내인 데도 있고 49개사는 올인한 기업 100%죠. 개성공단 생산 비중이. 네. 비중이 높을수록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현재 완전 휴업 중인 기업은 죄송합니다. 10여 개사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휴업에 가까운 기업이 이제 10개사 정도. 네. 부도는 기업이 1개사. 네. 부도까지 났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힘드시고 그다음에 이게 또 언제 풀릴지 모르게 굉장히 막연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더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힘든 거죠. 사실 아시다시피 금년에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못 내지 않았습니까? 네. 하노이 회담 때까지는 희망을 계속 걸고 있었죠. 네. 그래서 뭐 1년 넘게 흔히 속된 말로 뭐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 희망조차도 가물가물해져서 네. 저는 지금 워낙 도착 국면이 지금 정부가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아야죠. 네, 그 희망 고문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결국은 언제 이게 풀릴지 모르게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하는 건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더라도 이 희망의 끈을 절대 놓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 저기 또 의미가 그렇죠. 있어 보이네요. 네네. 현재 뭐 부도난 기업까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개성공단에 묶여있는 장비, 돈들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손해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집계되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무님? 우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추계한 액수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 폐쇄될 때 정부에서 피해 신고를 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신고를 해서 정부가 집계한 추계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왜냐하면 피해 신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피해라고 하는데 정부는 아니다라고. 예를 들어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실질적인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은 정부는 장부 가격으로 신고를 해라고 그랬거든요. 네. 장부 가격은 감가상각이 돼버리면 거의 영원에 가까워집니다. 네네. 이제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우리 협회에서 추계한 거로는 2016년도까지 네. 1조 5천억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업 손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휴업 중인 그렇죠. 네네. 업체들도 계속 존재하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라도 계속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조 5천억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약 8천여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피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을 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은 보상을 좀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 정부가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나 보죠? 예. 지금 앵커께서도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보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 1원도. 대출 성격의 지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투자 자산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네. 고정 투자 자산이 있고 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고정 투자 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죠. 네. 이건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유동 자산은 이제 원부자재인데 네. 고정 투자 자산은 경력보험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죠. 사고가 생겼을 경우.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그 금액은 나중에 다시 재개가 되면 네. 반환해줘야 돼요. 갚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문님 정리를 해보면 그 부분이네요. 지금 이게 이 어떤 영업적인 문제랄지 그다음 생산상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중단이 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업체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경영 외적인 문제로 발생한 피해인데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남게 되는 거죠. 네, 4월 27일 1년 전만 해도 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면서 정말 기대감이 높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후 이렇게 하노이 회담까지 좌절되면서 실망감이 이런 기대감이 또 실망감으로 바뀌고 이 과정들을 또 견뎌내고 계시는데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 또 방북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또 수용되지 않았다면서요. 그 이유는 어떤 거죠? 어제까지 총 9번째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는 6번째고요. 네. 어제도 우리가 이제 방문 신청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이다. 네. 라고 정부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항상 뭐라고 통보를 했냐면요. 여건 조성이 되지 않아. 유예한다. 네. 유보한다. 이렇게 통보가 왔거든요. 네. 그럼 여건 조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동의를 하면서도 여권 조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또 미국 눈치밖에 보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렇지 네.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가 못 가는 이유를. 네. 지금 판문점 선언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양에도 갔다 오고 금강산에도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독 우리만 안 된다는 거죠. 유독. 네. 그럼 이거는 미국 눈치 보는다고밖에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주권이 있는 거냐. 네. 이런 제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네. 이 문제 정말 풀려야 되고요. 남북 문제를 푸는 가장 또 이 시작점이 이 개성공단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지금 바라는 부분, 상무님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현재 가장 뭘 바라고 계십니까? 사실 재계죠. 네. 그러나 재계는 지금 이제 17년부터 미국의 독자제라든가 유엔제재가 강화돼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 관계가 좀 대북 제재가 완화되든가 네. 아니면은 개성공단 사업의 제재에 면제가 되든가 네. 이렇게 이제 돼야 이제 해결될 문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네. 안 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제재와 전혀 네. 무관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공단을 방문하는 것은 채상권자가 가서 보겠다는데. 네. 우리는 그 기계 설비들을 봐야 돼요. 네. 정말 다 못 쓰는 건지, 건물이 어느 정도나 망가져 있는지. 네. 이렇게 온전한 집도 주인이 안 살면 금방 망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건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대북 제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네. 가서 보고 오겠다는데, 무슨 장비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왜 이걸 못 하는지, 근데 이걸 가장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업인들에게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식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식이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건강한지 안 한지 이걸 확인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가장 바라요. 당장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달라는 거죠.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풀어야 되겠네. 그 이후에 또 네. 이런 개성공단을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해오시던 분들의 또 이 자산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모두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좀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함께 좀 곁들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 김서진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30년 넘게 지리산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명목으로 한 사람당 1,600원씩을 받아왔던 지리산 천은사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사람도 지금까지 입장료를 내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논란도 끊임없이 있었죠. 이 문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립공원을 위한 시민 모임 윤주옥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천은사 정말 유명한 절이고 국민들 한 번쯤은 가본 그런 절인데 사찰인데 이 사찰을 지나가는 또 그 지리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 천은사를 통과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그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그 예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도로가 그 이제 포장되기 전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화엄사에서 걸어서 노고단을 갔었죠. 근데 88년도에 도로가 생기면서 지금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성삼재까지 가서 노고단을 가니까 네. 노고단을 가려면 실은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가 만든 이 국도를 이용하는데 천은사 측에다가 통행료를 지금까지 입장료 명목으로 지급을 해왔다는 이야기고 그게 30년 이상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600원씩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대체 그 1년 동안 그러면은 이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한테 천은사가 어느 정도의 그 돈을 받았을까를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조계종이나 천은사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와 입장료가 어느 정도가 거쳤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들은 바에 스님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은 1년에 한 10억 정도가 거친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국가가 만든 도로를 이용하는데 사찰에다가 입장료를 낸다.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서도 다루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거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실은 이 도로가 그 도로를 포함해서 그 주변 전체가 다 천운사 땅입니다. 네. 천운사 땅인 것만이 아니라 전라남도가 그 지역을 문화재 자료,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거는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데, 문제는 도로상에서 가는 차량들을 막고 돈을 받으니까 이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천운사가 여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금은 현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라는 형태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었고요. 그동안에 참여연대나 또 저희 국립공원을 지키는 신매 모임에서도 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문화재 관람료 또 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받아도 좋은데 제대로 된 위치에서 받아라, 적당한 위치에서 받아라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받은 돈, 그래서 거둔 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를 투명하게 해라라는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 다 지금까지 조계종이나 또 문화재 관람료, 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받는 모든 사찰에서 한 번도 이 부분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실은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투명하게 이 받은 돈을 공개하고 어디다 쓰는지, 공적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사사로운 것에 쓰이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조계종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천운사가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이 전면 폐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또 세금으로 일부 또 보존을 해주는 방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희도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저기서 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어쨌든 정부나 조계종에서 다른 사찰은 모르더라도 천운사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천운사가 그동안 이렇게 입장료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어쨌든 이 한 5억이나 되는 돈을 전라남도와 구례군에서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기로 했고, 뿐만이 아니라 천운사 아래에 있는 저수지에 탐방로를 내고, 또 천운사 주차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가 수십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서, 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뭔가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계종이나 사찰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시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지금 준위가 정확하게 사실이 지금 밝혀진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좀 더 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정부나 또 천운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구례군 측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또 그런 게 있다라면은 천운사 측에서 별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전적으로 이것을 내놓는 것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보존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시민들, 국민들의 또 눈총을 받을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운사의 입장도 분명히 저희가 이해는 해야 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왜 전라남도와 구례 국민들의 세금 5억 원이 그게 천운사에 보존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왜 국비가 일방적으로 천은사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게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좀 논의를 해나가야 될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천은사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여전히 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찰들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다면서요. 지금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사찰들 한 25곳 정도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라는 이름으로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 정도까지 받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그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문화유산으로 입장료를 변경을 해서 그것을 똑같이 지금 천은사처럼 국비나 또 도비나 시군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없는데 네. 그렇게 또 계속 압력을 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천은사 문제 해결됐다고 많이들 좋아했는데 또 전적으로 해결된 것만은 아니네요. 풀어야 될 부분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그 문화재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관람료를 제대로 된 적당한 위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또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위한 시민 모임 윤주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북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한기업.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테크노파크와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산업융합형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기업 현장 프로젝트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액 국비 지원, 취업 연계, 해외 연수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A형 간염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A형 간염은 쉽게 전파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더 위험한 연령층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조지현 교수 연결해서 도움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A형 간염 요즘에 많이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질환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A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형 중에 A형인데 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발생하는 급성 간염 질환을 말합니다. 간염을 얘기할 때 A형이 있고 B형과 또 C형이 있죠. 네. 네, 다른 그 B형과 C형 간염과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A형 간염이 갖고 있는? B형하고 C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하면 네. A형 간염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접촉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더 감염이 빠르게 될 수 있고 더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A형 감염의 이 확진자 수가 최근에 크게 늘었다고들 알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통계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A형 감염은 법정 제1군 감염병으로서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국가에서 전수 감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확진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있고 2019년 4월 28일까지 질병관리본부 집계를 보면 전국의 A형 감염 확진자는 3,597명. 네. 작년 한 해 2,400명 정도보다 벌써 1,100여 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A형 감염이 올해 들어서 늘어난 이유가 분석이 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유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빠른 전파가 가능합니다. A형 감염 바이러스는 증상이 발현되기 2주 전부터 그리고 증상이 발현되면서 황달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황달이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 이후까지 전염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상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잠복기로서 약 한 달 정도,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되어 있는데 본인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디에서 일단 감염이 되었는지 대부분 알기가 어렵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형 감염은 감염된 환자가 분변에 오염된 손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네.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특정짓기 어려우면서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교수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악수를 하거나 그다음에 함께 음식을 먹거나 또 대화하는 과정이나 서로 어떤 접촉 과정에서 A형 감염들이 서로 전염되고 퍼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A형 감염의 증세, 황달을 들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증세와 특성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환자이기 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즉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잠복기가 있어서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감염이 한 달 정도 지난 때부터 증세가 나타납니다. 흔한 증세로는 발열, 식욕감퇴, 구역, 구토, 권태감, 식욕부진, 또 복부 불편감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황달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나이에 따라서 이 발병률이 좀 다릅니까? 어린 아이들, 특히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네. 70%가 특별히 증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70% 이상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나고 드물게 0.3에서 0.5%의 경우에는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어서 네.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서운 질환이네요. 특히 그리고 소아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방금 또 해주셨고요. 예. 네. 그리고 요즘에 또 20대에서 40대 환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될 연령층이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까지 발생한 환자의 85% 정도가 20에서 40대였습니다. 이 연령층이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하는 연령층인데요. 네. 과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생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을 때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어렸을 때 A형 감염에 이미 노출되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이 이미 항체가 자연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자연 행체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20대에서 40대가 좀 취약한 연령층이고 실제로 2015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령별 A형 감염 항체 보유율을 조사했을 때 50대에서 70대에서는 99%에 가까운 분들이 항체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40대에서는 80%, 30대에서는 30%,
20대에서는 12%로 감소해서 20대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8명에서 9명 정도 노출 시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말씀하시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5년부터 국가 예방 접종으로 A형 간염이 지정되어서 2012년생부터는 무상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항체가 대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형 간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주사, 즉 예방 접종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대증적인 치료만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A형 간염의 증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의 증세가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A형 간염과 이렇게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의 증세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단순히 증상만으로 구별하기는 어렵고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증상과 유사한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고 A형 간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20에서 40대라든지 최근 주위에서 A형 간염에 이렇게 발병이 있었다든지 이런 위험 인자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시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A형 간염에 대한 임무글로불린 M 항체가 있다고 하면 곧바로 확진이 가능합니다. 네. 혈액 검사를 하고 또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백신 접종을 맞는 방법은 어떻게 맞으면 됩니까? 1회로 접종으로 모든 게 그 예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접종을 2회에서 3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의 경우에는 3회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A형 간염에는 2차례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만약에 오늘 한 번 맞으신다면 6개월 뒤에 한 번 더 맞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2회 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듭니까? 이게 예방 접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조주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들 소식을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나주시가 민선 7기 공약 실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SA 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 나주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은 SA를 받았습니다. 그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10여일간 전국 226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실천 계획 자료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에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그 1차 평가와 1차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자치단체 소명자료 2차 평가 등 그 엄격하고 철저한 자료 검증을 통해 평가한 결과인데요. 네. 그 매니페스토 본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 항목은 종합 구성과 개별 구성, 민주성, 투명성, 웹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이고요. 그 평가 방식은 평가 항목에 따라 30개 세부 지표별 절대 평가로 진행해 총 80점 이상을 SA 등급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그 70점 이상을 A 등급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주시 민선 7기 공약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 나주시 민선 7기 공약은 그 다 함께 고르게 잘 사는 지역, 임팩트한 명품 혁신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된 지방 정부, 혁신하는 지방 행정,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자치 농업, 청년이 우뚝 서는 나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나주 등 7개 분야에 총 82개 세부 사업이고요. 네. 그 1조 3천여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이번 평가에 대해 그 강윤규 나주시장은 시민과 함께 민선 7기 공약을 만들고 그 주민 배심원단의 심의를 통해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 같다면서 그 앞으로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은 곳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48곳인데요. 네. 그 강주 전남의 경우는 나주시 외 강주 남구, 여수시, 곡성군, 해남군, 영암군이 선정됐습니다. 네, 화순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군에서 이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를 막기 위한
활동 현장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인데 지역에서 이 양귀비와 대마 불법제가 좀 성행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하신군이 그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늘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경작할 우려가 있는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펼칩니다. 그 하신군은 강주지방검찰청과 인근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과 그 탐문 수사를 벌이는데요. 그 과거에는 비상야공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 몇 포기를 심어 재배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 그 양귀비를 한 포기라도 재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고 매끈하고요. 그 잎이나 꽃이 그 진 열매에 상처를 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요. 그 반면 그 관상용 꽃 양귀비는 온몸에 솜털이 덮여 있고 관상용 꽃 양귀비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약류 식물을 재배 밀폐하거나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는데요. 그 양귀비나 대마가 집 주변 등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야 하고요. 또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보건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 제보해야 합니다. 네, 담양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담양 대나무 축제인데 이 대나무 축제가 지금 오늘 개막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최우수 축제에 빛나는 담양 대나무 축제가 그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낭만 가득한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축제의 재미와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 수려한 자연과 그 선비 문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담양의 대표 축제인 제21회 담양 대나무 축제는 그 중로군과 강방제림 일대에서 5월 1일부터 2일까지 펼쳐지는데요. 그 축제장 곳곳에서 담양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무대로 열리는 다채로운 공연은 물론이고요. 그 중로고나 플라타너스 별빛길과 초승달 포토존을 조성해 매일 밤 색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전 사연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축제기간 스크린에 띄워 보여주는 뱀북 프로포즈는 축제기간 매일 밤 관광객들의 특별한 이벤트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그 올해 처음 선보이는 뱀북 프로포즈는 담양을 찾는 방문객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와 따뜻한 감동 사연을 담아 중로군 봉화로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번 축제는 퍼포먼스와 뮤지컬, MBC 축하 공연, 미스트롯 가수 공연, 푸른음악회 등이 펼쳐지고요. 그 대나무 축제 밤에 열리는 마지막 날인 6일 저녁 6시 대나무 피플 환송 퍼포먼스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밤에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들이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대나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장성군에서는 실버 복지 1번지 명성에 맞는 또 세심한 복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장성군이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신 안마의자와 식기세척기를 경로당에 지원합니다. 네, 그 장성군은 경로당에서의 공동 취사와 급식에 의한 일손 부담을 덜기 위해 군비 5천만 원을 들여 경로당 70개소의 식기세척기를 지원하고요. 그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 이뿐 아니라 장성군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활성화 건강 증진을 위해 전신 안마의자와 건강보조기구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안마의자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지난해까지 총 338개소의 경로당 중 108개소의 안마의자를 보급했고요. 그 장성군은 올해 모든 경로당의 50%의 안마의자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군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그 55개소에는 안마의자를 지원하고요. 그 22개소에 건강벨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올해 안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 복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섬세하게 좀 장성군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각화대로 각화사거리에서 문화사거리 방향 가장자리 차로에 관광버스 여러 대 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방사거리에서 광주교육대학교 방향으로 4분 이상 소요되고 이어지는 구간까지 정체 중입니다. 동문대로 문화사거리에서 각화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신호대기 2번 이상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의 첫날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김대리,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애 기다리겠다. 잠깐만요. 조심하세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눈치 줄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닌 소중한 육아.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연근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단정함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교복. 교복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스스로 다양한 생각을 모아 선택한 생활교복은 어떤 활동을 하든지 편하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생활복의 착용으로 수업이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생활교복 제작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밝은 교육의 미래를 봅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20만 관객을 사로잡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역대 최고의 프로덕션으로 돌아옵니다. 전율의 무대를 선사할 완벽한 캐스팅.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신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마루.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광주 현지법인 광주 신세계와 함께합니다. 이 공연은 만 7세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